2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네. 저희 2부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해요. 네.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슈화가 꽤 예전부터 됐었어요. 네. 전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고덕 강일에서 그렇죠. 토지 임대부 주택 실제로 분양도 했었고 그리고 맞죠. 분양 결과도 잘 됐어. 좋았었어요. 예. 그러고 뭐 근데 사실 또 그때 당시에는 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많은데 다뤄야지 하다가 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정책 얘기잖아요. 정책 얘기 한 김에 토지 임대부 주택도 이렇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네. 모르고서 들어갔다가 뭔가 장밋빛 전망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나중에 다 내용 듣고 나면 아니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네. 이건 진짜 사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정부가 진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6일자 기사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드디어 분양이 시작됐었던 네. 고덕 강일 3지구 여기가 인기리에 마감이 되었어요. 일반 공급 경쟁률이 무려 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야, 최근에 보기 드문 경쟁률입니다. 두 자릿수. 야. 그러니까 뭐 사전 예약에만 2만 명이 넘게 몰렸대요. 그러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많다, 평생 월세 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토지 임대부 주택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이때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우리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네. 했었을 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눔형 주택들 난민주택. 그렇죠. 시세 차이 갖다가 너가 다 먹는 거 안 되겠다 분양했더니 이거 조금 이게 뭐 일명 로또 분양 로또 분양이죠. 세곡동 내곡동 분양했더니 전매금지 끝나고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갔다. 그렇죠. 이거 막아야겠다 하면서 이익 공유형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발표가 된 이후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 게 바로 고덕 강일 3단지 여기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갔다가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었고요. 네. 그 모집 결과는 아주 성황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집 공고를 잘 보다 보면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워낙 잘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토지는 임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SH 네. 나 이제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거고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이제 SH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을 하는 거다. 이제 분양하는 거다. 건축물만 파는 거고 토지는 안 파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땅은 SH 건데 이거 어떻게 해? 하면 이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다라는 부분. 여기서도 뭐 이제 조금 이것까지는 그렇게 유효한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면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슈로는 이 토지 임대료가 바뀔 수는 있다라는 사항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빨간색으로 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표시해 놓은 것 중 하나가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면 토지주택공사 LH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 중상시범입니다. 네, 용산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2023년 2월달 기사인데 고덕 강일 토지 임대부 주택의 미래냐 하면서 중산시범 재건축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럼 중산시범 아파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냐라고 하는 건데 해당 단지도 말 그대로 토지는 이게 서울시 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분양한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양하고서 시간이 지난 거죠. 얼마나? 무려 53년이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찰을 받았더니 네, 사람의 생명과 주택의 생명은 다르거든요. 네. 어저께 그 논문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아파트의 수명이 한국이 27년이래.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아파트를 총 계산해 봤더니 평균 수명이 27년이었대요. 예, 그건 27년이니까 2배를 살았네. 그렇죠. 평균 수명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네.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96년도 때 아, 이미 재난위험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면은 저 리모델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리모델링 안 됩니다. 예, 재건축해야 되네.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진작에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D등급 받은 곳에도 30년 넘게 재건축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재건축이 안 되죠. 네.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땅과 건축물이 둘 다 있어야지 재건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솔직히 땅이 중요한가요? 건축물이 중요한가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들 보다 보면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땅 위에 또 지을 수 있는 미래 가치, 미래 건축물 가치. 네. 땅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네. 그 땅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이게 여기 재건축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는 했지만 건축물만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계속 있다가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땅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참 애매한 게 주민들 입장에 땅 싸게 내놔라. 네. 그렇죠. 이럴 거고. 예. 50년 전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50년 전에 야 너가 50년 전에 그냥 땅도 같이 팔았었으면 이 가격에 팔았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쥐고 있고 네. 이거 뭐 건축물만 있고 건축물이 시간 지나가니까 감가상각 돼가지고 가치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내놔라 라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싸게 주기에 참 애매한 거가 네. 막말로 싸게 주고 싶어도 싸게 주면 또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배임횡령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분명 특혜 시비가 일겠죠. 네. 야, 너 서울시 고위공직자 관계자들이 중상시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왜 헐값에 땅을 주냐. 용산 그렇죠. 이렇게 노른자의 땅을 갖다가 싸게 팔면 야, 그 땅이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빵빵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최근 기사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작년이지만 이제 중산시범 같은 경우도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면서 이제 감정평가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가구당 4억 2천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4억 2천도 엄밀하게 따지면 싼 거죠. 용산 땅값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보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건물만 분양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구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떨어지다가 네. 갑자기 25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시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을 정비 사업 기대하니까.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저 재건축을 될 거를 기대하면서 가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토지임대주택은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은 토지랑 건축물이랑 소유가 공동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재개발이랑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또 반값 아파트만 했었을 때 또 비판을 또 받았었어요. 네. 2021년도 11월 기사인데 이제 반값 아파트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네. 사실 이미 반값 아파트를 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세곡동, 내곡동 네. 이렇게 이제 우면동, 자곡동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참 이제 조성을 했었을 때 그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를 했고 이 서울시에서는 이걸 했어요. 토지임대부를 했죠. 그쵸.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LH 강남 브리질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가 2억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저거 한 4배 넘게 올랐을 걸 아마. 예. 그런데 16억까지 아유, 올라가다 4배가 아니고 8배가 올랐네. 7배. 우와. 일명 로또 청약이다. 예. 그러니까 전매 금지 기간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 전매 금지 기간 동안 일명 존버했다가 그냥 살면 되지 뭐 새 아파트인데 뭐. 새 아파트 편안하게 싸게. 예. 저 교통 불편한 거 빼고는 다 좋은 아파트인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교통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우 시세 차익을 예, 강남인데 뭐. 14억씩 얻을 수 있으면 불편을 참아야죠. 식으로 갖다 또 올라가니까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 해놔도 이게 사실 사람들이 또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 없다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 싼데 괜찮은데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네.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음.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달에 네. 로또 분양 막아야겠다. 아. 그래서 환매 조건부를 넣어야겠다라는 얘기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이제 고덕강의 3지구는 5만 가지가 짬뽕 됐습니다. 토지 임대부도 들어가고 환매 조건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유형도 들어가요. 5만 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임대부 이제 분양주택 하면서 우리가 대표 주택형이 5구 타입 25평형인데 네. 임대료가 얼마냐? 40만 원. 40만 원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도 또 나오죠. 토지 임대료 유의사. 이게 임대료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네. 이게 40만 원 계속 월세 내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토지 임대부다 보니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다? LH한테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환매가 적용되어 있다. 환매 조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LH한테 이거 팔아야 되고 이거 어떤 식의 대치를 봐야 된다. 공공이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49조의 10 보면 이 공영주택에 대한 분양, 공급, 처분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는 게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유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환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주택 사업자 LH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거주 의무 기간 당연히 존재하고요. 전매 금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막상 했더니 또 이거 전매 금지만 지나면 또 네. 시세 차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로또 차익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익도 우리가 나눌래라고 하면서 7대 3으로 나누죠. 7대 3. 그러니까 뭐 하도 여론에서 막 비판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거 너네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3억 5천에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나왔다. 라고 하면 70%. 이제 2억 5천에 대해서 70% 하다 보니까 환매 가격은 2억 2,500에 우리가 사주겠다. 즉 너네는 이제 70%에 대한 이익 1억 7,500만 원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공이 나머지 양도차익 30%를 우리가 가져가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손실도 분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뜻 들으면 나름 뭔가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시세 차익이라고 했는데 이 시세를 누가 정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개인한테 제3자한테 처분을 할 때 차익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죠. 뭐 지금 소유자는 갑이고 이제 토지는 LH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팔 때 을한테 팔래. 을이 내가 이거 뭐 너네가 3억 5천에 분양받았잖아. 이거 우리가 6억에 사줄게 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여기서 7대 3으로 우리 나누자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거를 을한테 파는 게 아니라 LH한테 팔아야 돼요. LH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차익을 계산하겠대요. 네. 이거 약간 느낌이 좀 그렇죠. 네. 뭐냐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어떻게 따지면 감정평가라고 해놓긴 했지만 네. 100%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 사기의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그 전세 빌라의 가격, 매매 가격을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똑같아. 그럼 그렇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랑 똑같게 감정평가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예. 실제로 막 이제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나온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예. 가담한 이제 평가사들 하면서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사실 여기서도 감정평가라는 게 즉 고무줄로 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빠숑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거죠. 네. 토지임대부주택이랑 이 이익공유형이랑 합쳐지게 되면 더 문제가 적어도 감정평가에 대해 주변 가격이 뭐 얼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변 가격들은 토지임대부주택이 없잖아요. 네네. 비교 대상을 뭘로 잡아야 돼? 그럼 건축물로만 놓고 볼게요. 감정평가를 할 때 특히 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땅값이 중요한 거죠. 네. 건물은 뭐 이게 감정평가에 대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있을 거고 연식도 중요할 거고 구조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솔직하게 말하면 감정평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것도 처음에는 약간 둔화되다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가격 이거 떨어지는 거가 조금 쎄한데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강가는 솔직히 자동차도 그러고 사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건축물이 신축되자마자 강가는 계속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돼. 건물만 감정평가해요. 건축물 분양 가격이 3억 5천인데 네. 시간이 5년 지났어요. 5년 지나면 이제 환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감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 감정평가 해보니까 3억이야. 주변 가격들은 올랐는데 그건 땅값이 올라간 거고 건물 가격은 빠졌어. 라고 해버리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네네.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유에서도 반대로 손실도 나눠야 되죠. 너가 오히려 돈 더 내 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유를 뭐 하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사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분명 정부나 LH, SH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 받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이걸 인정해버리면 토지임대부주택은 말 그대로 사기라는 것밖에 더 나갈 게 없거든요. 네. 내가 샀는데 오히려 건물 가치는 빠졌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나갈 때 돈 더 내고 나가야 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평가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주변 아파트 가격은 죄다 5억씩 10억씩 올라는데 예를 들어서 LH나 SH 입장에서 그래도 3억 차익은 만들어주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차익을 줘도 70% 가져가는 게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해도 그래도 뭐 이 정도에 만족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이게 감정평가할 때 건축물의 내용 연수를 앞서서 빠숑님은 이제 논문 봤었더니 뭐 27년이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하죠. 통상 27년 정도 되면 이제 허물고 다시 짓더라. 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감가상각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될 때까지를 언제까지를 보냐 50년에서 50년. 길게 잡으면 60년을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감정평가에서는. 네. 그런데도 이 감정평가도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가면 갈수록 쫙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년 차일 때는 그래도 살짝 건물 가치 아까 캡레이트 얘기한 것처럼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시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 가치는 계속 제로에 수렴하도록 내려갈 거고 시간이 극단적으로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그럼 건물 가치는 계속 0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야, 너 돈 더 내고 나가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일반적인 거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월세 산다 했었을 때 3억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적어도 내가 보통은 시세 차익을 나누더라도 뭐 그래도 4억에 해가지고 뭐 7천만 원은 내가 받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한 20년 30년 싸게 살면 월세 40만 원씩 계속 살다가 건물 가치가 제로로 수렴해버렸다.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이거는 더 월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3억에 40짜리 월세를 살았다고 가정해버리면 20년 살다가 나갈 때 보증금 3억 돌려받잖아요. 네. 보증금이 사라져. 보증금이 녹아 없어져. 이러면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란 거죠.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근데 SH는 또 지금 자랑하고 있죠. 음. 야, 너네 누가 안 된다 했냐? 우리 진짜 분양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분양 못 한다라고 했나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분양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면 이게 난리가 난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건데 음. 우리 막 이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를 갖다가 일단 그냥 질러 놓고 그냥 우리 그냥 잘했어요. 인기 많아요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진짜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려 했었을 때 네. 최소한 분양 받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분양 받아라. 그러니까 멋모르고 오히려 저는 고덕 강일이 그렇게 경쟁이 높을 줄 몰랐거든요. 예. 그냥 싸니까 하신 거죠. 뭐.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받았는데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상 3억에 40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이 시세 차익이 생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보증금을 보증금이 시간 지나가면 20년 30년 싸게 살았더니 보증금이 녹아 없어졌어. 네. 야, 너 건물 가치 없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알고 있느냐. 설령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세 차익이 나올 것이냐. 과연 LHSH는 그걸 환매할 돈은 있느냐. 네. 쟁점들이 되게 많고 설령 제대로 제3자한테 팔 수 있게끔 바꿔준다 하더라도 나중 가서 분명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건축하려 했었을 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네. 땅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갈등의 씨앗이 많은 정책이니까 알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거 공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토지 임대부 주택보다는 진짜 임대주택을 공급하든가.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려고 해요? SH가 그냥 싸게 임대주택 해서 공급하다가 임대료 저렴하게 받으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임대 주고 이게 계속 가다가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서울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노원구 가가지고 임대주택 재건축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했잖아요. 그런 사항도 하는 것처럼 이게 결정하기가 쉬운데 이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사항은 막아야 된다. 어떻게 따지면 진짜 대국민 사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라도 계속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